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렵고 딱딱한 경제책을 쉽고 편하게 읽어드리는 줄라이의 소소한 경제 읽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던 캡틴 K의 시사 경제 잡서를 계속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1주택 소유자는 집값 변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내용입니다. 1주택 소유자는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그냥 눌러 살 것이니 별 상관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얼핏 들으면 옳은 말 같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 그 말만큼 틀린 말도 없고 자녀들에게 무책임한 말도 없으며 무지한 말도 없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상의 지배적인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로 굳어진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사는 주택도 하나의 재화다. 돈으로 환산내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다. 소중한 집은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 이상적인 구호를 외쳐보았자 허공에 외쳐대는 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대부분의 1주택 소유자들과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 비관론자들이 그냥 집값이 이 상태에서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한다. 집값이 안정되면 좋겠다는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인지 설명해 보겠다. 서민들이 많이 찾는 24평 아파트를 기준하여 괜찮은 지역에 3억 정도라고 치고 앞으로 시장 흐름이 서민들이나 비관론자들이 말하듯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안정적인 흐름이란 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이다. 안정적인 집값이란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를 기준으로 맞추어 조금씩 오른다는 말이다. 그럼 중진국을 벗어나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매년 2에서 3% 정도씩 집값이 올라가는 안정적인 흐름에서 과연 우리 자녀 세대들이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을까? 보통 가정의 자녀들이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올라가는 안정적인 집값을 소득으로 따라잡는 게 쉬울까? 서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집 사주기 쉬울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인가? 사람들의 소득이나 집값이나 전부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한다. 집값이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오른다는 건 소득도 그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말한다. 상대적 가치 비교에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소득과 집값의 비교 가치는 항상 똑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안정적인 집값 흐름이라 할지라도 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느껴진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똑같이 지금처럼 집값이 비싸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현실에서 집값 상승률이란 것이 몇 년간은 억눌리다가 한꺼번에 터져서 급등하는 흐름이 사이클처럼 반복되다 보니 어떤 때는 집값이 길게 정체되어 매년 그 수준에 있거나 내려갈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너무 급하게 오르는 것 같지만 긴 세월 속에서 집값을 평균 내어보면 물가 상승률을 약간 웃도는 정도로밖에 상승한 것뿐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서민의 자녀 세대가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과도 연결되어 있다. 집값이 지금처럼 투자시장 패턴처럼 몇 년 정체되다가 갑자기 몇 년 오르는 식이 아니고 우리 봉급이나 소득처럼 매년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올라가는 상태라면 자녀 세대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왜 답이 안 나오는지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가 내 집 마련할 때 쓴 방법을 생각해 보면 안다. 옛날 내 집 마련할 때 오로지 봉급만 모아서 아니면 부모님 돈만으로 집을 샀나? 아니다. 집값이 정체되다가 어느 순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시기, 즉 폭등 시기가 존재하므로 그 올라가는 시기를 활용하여 보통 서민들이 부족한 돈을 가지고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기가 가진 돈이 부족하더라도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안고 집을 사서 부동산 시장 상승기의 혜택을 보아 수평 이동 내지 평수 넓혀가기를 몇 번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한 것이다. 알고 보면 서민들이 쥐꼬리 같은 봉급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침체기와 상승기가 존재하기에 시장이 출렁이면서 우상향하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걸 뒤집어서 말한다면
집값이 안정적인 흐름으로만 간다면 서민의 자녀 세대들은 그런 부동산 시장 상승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기에 자신의 소득만으론 상대 비교 가치에서 집값은 항상 비싸므로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받아야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보통 가정에선 도와줄 여력도 엄청난 대출금을 갚기도 힘들어 내 집 마련 엄두가 더 안 날 가능성이 커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나. 사실 이런 상황은 이미 존재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바로 선진국형 부동산 시장의 형태가 바로 그렇다.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갈 때는 부동산 상승폭이 물가 상승률을 넘는 시기가 길기에 서민들이 여러 가지 투자 방법으로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고 월세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적다. 하지만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면 사회 자체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시기가 10년에서 20년을 이어가다가 갑자기 한순간 경기 호황에 힘입어 폭등하고 다시 10에서 20년을 앞서 말한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버리기를 반복한다. 그래서 선진국 서민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아예 접어버리고 당연히 렌트를 해버리는 바람에 월세 시장이 커진 것이다.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집값이 안정적으로 가도 절대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그런 선진국의 참혹한 현실이 듣기에만 좋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냈다. 그런 가식적인 위안의 말조차 없다면 자손 대대로 렌트를 해야 하는 선진국 서민의 입장이 너무나 애처롭기 때문이다. 1주택 소유자도 집값 변동과 무관할 수 없다. 좀 더 나은 주거로, 좀 더 나은 주택으로, 좀 더 나은 동네로 수직 이동할 때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잘 살펴서 기회를 잡아야 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그나마 집 한 채 물려주어야 수평 이동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관론자들은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집값 오르는 건 반길 일이 아니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건 현실을 도외시한 동화 속 경제학에서 나온 말일 뿐이다. 지난 시간에 읽어드린 내용에서 보듯이 이 캡틴 K는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숙명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시중에 더 많은 화폐가 발행이 돼서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구입을 해서 그 화폐 가치 하락에 방어를 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실물 자산의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잖아요. 이번 장에서 캡틴 K가 강조하는 내용은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매년 꾸준히 어떤 비율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10년 정도는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침체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다시 또 10년 정도 또 정체되어 있다가 또 상승하고 이런 계단식의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집값이 안정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안정되겠지. 그럼 못하러 집을 사. 그냥 월세 살지 아니면 뭐 전세로 살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임대로 계속 살고 있다가는 갑자기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의 상승기가 올 때 늘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뭐 중류층에서 하류층으로 떨어진다던가 뭐 이런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은 반드시 해야 되고 내 집 마련을 하는 시기는 침체기나 정체기 아니면 상승기 초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즉 캡틴 K가 말하는 대중은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막 신문이나 뉴스에서 막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막 뭐 가격이 얼마 올랐다라는 뉴스가 매일 나올 때 그때 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를 잘못 타서 뭐 그 다음에 한 10년간 집값이 계속 떨어지다가 침체기에 가서 더 이상 못 참고 집을 팔아버린다던가 엇박을 타는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책도 읽고 부동산 시장의 사이클, 자산 시장의 사이클을 알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캡틴 K가 보고 있는 이제 2010년대 후반의 자산 시장의 사이클은 어떻게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언제가 정점일까요? 그 이야기가 이 책을 읽다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2018년 말이 이번 부동산 시장 사이클의 정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1주택 소유자는 집값 변동과 무관하다는 말은 거짓말. 이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